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 라이온즈 2020년 결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전에 5강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5강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팀 중에 한 팀이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금년 시즌 64승 75패 5무승부로 8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삼영 감독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팀입니다. 그래서 뭐 초반의 흐름은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은 결국 부상 선수 등이 나오고 이러면서 난중에 하강 곡선을 그리고 말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허삼영 감독도 금년에 좀 더 좋은 경험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즌 중에 이제 그 외국인 타자 교체했죠. 살라디노에서 팔카로. 그러나 살라디노도 그렇고 팔카도 2할 9리 8개 홈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러프죠. 외국인 타자, 강타자가 나간 다음에 지금 살라디노도 안 되고 팔카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금년처럼 타이트한 스케줄에서는 부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은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부상자 명단 삼성 라이온즈가 최다 인원입니다. 27명, 42회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동안 외국인 투수 잔혹사가 있었는데 금년은 19년에 13승을 거두던 외국인 투수가 금년은 21승을 거둬주었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 라이온즈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야수들이 도리어 부진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홈런이라든지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타점 홈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19년도에 26개 홈런인데 외국인 타자가 14개 홈런밖에 때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2할 3분 8리. 그래서 축이 되는 선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원석도 4분을 치기도 하고 여러 선수가 오르내리고 나중에는 김동엽도 중심 타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팀에서 딱 느낄 때 이게 딱 3, 4, 5분이나 테이블 세트가 압박감을 주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별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정말 라이벌리가 6승 7패, 부캐니 15승 7패. 그래서 오래간만에 외국인 투수 2명이 21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는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프의 공백을 메꾸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봐야 됩니다. 러프가 19년도에 2할 9푼 1에 22개의 홈런 101 타점이거든요. 근데 금년에 어쨌든 외국인 2명이 2할 3푼 8리입니다. 그리고 50타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삼성 라이온즈가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외국인 선수를 보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공격 쪽에서 외국인 타자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파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파는 투수 쪽에 쓱 나아진 적은 없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이 19년대 4.64인데 금년도에는 4.78로 7입니다. 그리고 선발은 19년대 4.83으로 8인데 금년은 4.33으로 3위. 선발은 좋아졌어요. 자, 구원은 4.36 19년도에서 금년도 5.47로 나빠졌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탈이 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성환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성환 선수가 생각만큼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성환 선수가 6월 7일에 4.58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1.50이니까 내년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타미존 설질이나 뭐 부상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본인도 얘기해 보면은 이제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년은 달라지지 않을까 보인다. 문제는 저는 이제 구원 쪽에서 장필준, 오규민, 심창민인데 물론 계속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년만 본다면은 결국 장필준 선수가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 5.75의 평균 자책점이고 우규민도 6.19, 심창민은 복귀해가지고 정말로 저도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7.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한번 뭐 상대를 압박하면서 상대를 좀 괴롭히고 또 내년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피칭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심창민이 전역 후에 7.97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숙제는 역시 구원 쪽이 좀 더 안정돼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발 쪽을 보면은 가장 큰 수확은 저는 최채영으로 봅니다.
뭐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스몰 베이스볼을 할 수밖에 없는 타자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완이 좋은 투수가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자원에서는 최청인데 최청이 지금 백정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좋은 피칭을 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큰 마운드 쪽에서의 수확은 저는 최청이라고 봅니다. 11승 6패 3.58의 평균자책점인데 슬라이드, 체인지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외국인 투수 2명이 어느 정도 두 자리 승수 이상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한 25승 이상을 좀 더 하면 30승 이상을 해야 되고 최청이 또 금년에 11승이면 좀 더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 투수 2명과 국내파가 1명 내지 2명, 특히 확실한 1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수 2명만 잘하면 국내파 한두 명만 선발에 잘해주면 그 팀은 그냥 강자 대열에 접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청의 금년도 좋은 활약은 상당히 기대를 걸게 한다고 봐야 되겠고,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원태인입니다. 원태인은 정말 기대 중인데 6승 10패거든요. 4.89의 평균 자책점. 근데 7월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5월, 6월에 4승 2패 2.96인데 7월 이후에는 2승 8패 6.12의 평균 자책점,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입니다. 이는 뭐냐면 이제 스태미나 안배 문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원태인은 보면은 투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요. 근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잘 보시면 뭐 파울볼도 많이 걷어내는 그런 타구도 나오고 투수는 많아지고, 그럼 뭐냐? 주무기가 강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가을 연습이나 겨울 그리고 내년에 이 원태인이 주무기를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숨에 두 자리 승수를 올릴 수 있는 투수 반열에 갈 수가 있거든요. 재능이나 또 투구 메커니즘이나 뭐 이렇게 유연성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최청은 금년에 어린도 확인 도장을 받았다면은 내년에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인 원태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인데, 어쨌든 금년에도 팀 타율은 2할 6푼 8리로 8위입니다. 팀 홈런은 129개로 7위, 득점은 699 득점으로 8위.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만 도루는 132개로 1위입니다. 물론 그 도루 속에는 박혜민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라팍은 홈런이 많이 나는 구장입니다. 도루도 좋지만 역시 홈런이 좀 더 증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격력에서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또 얻은 수확 중에 하나는 저는 김동엽으로 봅니다. 김동엽 선수가 2할 1푼 5리였던 작년 타율이 금년에 3할 1푼 1입니다. 컨택, 변화구, 그게 대응 능력이 좋았고, 김동엽은 우리 국내에서요 발사각도가 제일 낮은 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빠른 볼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 투수 누가 오더라도 빠른 볼, 패스트볼 치는 데는 굉장히 강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김동엽 선수가 뭐 스트라이드, 스탠스 이런 것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김용달 코치와 함께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공격력은 외국인 타자가 뭐 러프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타자가 가세가 되면서 김동엽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기대를 드는 거는 저는 구자욱이라고 봅니다. 구자욱이 보면 타격 폼을 정말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윙, 자기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되어야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내년에 공격력에서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 타자와 함께 구자욱, 김동엽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을 가을 캠프나 겨울나기, 그 내년 봄 캠프를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금년에 뭐 긍정적인 게 많죠. 김지찬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거. 저는 사실 김지찬은 한 1, 2년 퓨처스리그에서 게임을 많이 하고 힘을 기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실전용이 되니까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더라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지찬이 수비 베이스 런닝은 되는데 타격은 지금 힘이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인데도 다 잡혀버려요. 그건 결국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이 있으려면 이 어린 선수 또 체구도 작은데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아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만 그런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멀티 플레이어로서 김지찬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훨씬 팀 내에서의 좀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 라이온즈도 내년은 밝은 전망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허삼영 감독이 야구를 했지만 프론트 출신에서 금년 한 해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년에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은 스토브리그 동안에 외국인 선수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키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